여러분께서는 지금 본격 시사 토크 열린 세상 오늘 서정빈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여야 간의 이견으로 지금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공백도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주말에도 좀 협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만은 결국 현재까지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정보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을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견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승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회담을 민주당이 지금 거부를 해서요. 청와대가 강하게 이제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또 발표할 예정인데요. 취임 초에 이렇게 대통령이 회담 제안 거부, 이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텐데 민주당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빨리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누누이 저희 당 대표께서 비대위원장 문희상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그 정부와 새누리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셀프 발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이제 특히 이 방송통신 관련한 법은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입법부에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첫 단추를 잘 껴야 하고 입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의 책무를 잘 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특히 방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거는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상을 잘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방송은 산업적 측면보다는 이 공익적 측면이라든지 독립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송은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뉴스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입법부로서 이 법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이제 여야 협상이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좀 생략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야당 대표 회동을 이제 제기를 했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국회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입장이 있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이제 담화문을 발표를 오늘 하신다고 하는데. 네네.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야당에게 너무 무조건 양보하라는 거 아니냐, 좀 권위주의 시대의 리더십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좀 문제 인식이 좀 있고요. 그런 네. 염려가 좀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권위주의적인 어떤 자세다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자세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좀 약간 압박감으로 느끼는 측면이 좀 저희들로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협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 부분을 다 양보안도 많이 제기를 했고, 또 그런 부분까지도 또, 예를 들면 IPTV 관련해서도, 비보도 보도의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보도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고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인 강론에서 협상이 이제 진행되다가도, 이것이 다시 또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자꾸 되돌아가니까. 네네. 그리고 직접 이제 청와대에서 브리핑까지 하고 또 담화문까지 발표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조금 부담이 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SO 부분과 IPTV의 인허가권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방통위에 유지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미창부로 가는 것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시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오해도 좀 있습니다만은 사실관계부터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방송 진흥 업무만 지금 미래창조부로 이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원안대로 가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당이 제출한 법안대로라면 방송정책 전부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야말로 모든 법령 재개정권이 없게 되고요. 네. 그야말로 일개 그 행정 업무만 처리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 정도의 위상밖에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이제 그 장관급이 아니죠. 행정위원회 일개 그냥 행정위원회로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방송 정책은 최소한의 내부 감시와 비판이 그 가능한 이 합의제 기구로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네네. 이제 유승희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여야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케이블 방송, 다시 말해서 SO와 IPTV의 인허가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보도 방송 관련 업무를 놓고 지금 이렇게 네.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이 또 이견이 있나요? 지금 그래서 IPTV 인허가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남는 걸로 좀 됐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쨌든 협상이 진행 중인데 결론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인수위 안대로 하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법령 제정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대로 한다면은. 그리고 특히 SO라든지 유수방송이라든지 IPTV 이게 다 플랫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문으로 따지면은 그 편집국장의 역할이 플랫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방송의 편성이나 제작이나 기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자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이거를 말하자면은 이 플랫폼 전체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보도 비보도를 그럼 나누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나누자라고 네. 역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네. 예, 역제안을 해서 그러면은 비보도 부분을 뭐 요리라든지 뭐 바둑이라든지 이런 예, 알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부분은 다 가져가라 그러면은 낙고까지 제안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진작에 지금 논의하는 중인데 네. 다시 원안 고수 입장으로 또 좀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보도 방송 관련 업무를 미창부로 이관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새누리당이 원안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바꿨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지금 이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원안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방송진흥 업무 미창부 지금 이관 문제, 다시 말해서 비보도 네. 방송 관련 업무가 미창부로 가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이신 거죠? 아니 비보도 부분을 가는 건데 네.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있다, 절대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협상 과정에서 얘기해야 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플랫폼에 관련해서 봤을 때 이 방송의 편성 제작 기획에 대한 이 독립성이라든지 공정성 부분은 최소한 갖고 합의제 기구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은 갖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방송에 있어서 IPTV 부분에 보도 부분을 나누자고 한다면 네. 보도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의를 그러면 해서 최소한 미래부랑 방송통신위원회랑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자. 그러나 네. 비보도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창조국으로 다 가져가도 좋겠다. 네. 라고까지 양보를 상당 부분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리를 해보면 비보도 관련 업무는 미창부로 다 가져가도 되는데 예를 네. 들어서 보도 분야는 방통위와 그리고 미창부가 함께 협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협상 과정에서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접근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협상 대상자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내 대표단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다시 그것이 좀 진척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네. 보니까 원내 수석 부대표 간 회동에서 4대강 국정조사 실시와 상설 특검 도입 등을 연계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던데요. 네네. 네, 그런 입장이 그러니까, 맞습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이제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네. 저희가 발목 잡으려고 이렇게 잠깐 안을 제시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별도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4대강 국정조사 실시와 상설 특검 도입과 같이 연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민주당 입장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연계하자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국정조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이 조금씩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양보의 일정한 이제 그 입장들을 발표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당의 협상팀이 과연 재량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국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이제 가이드라인 정치인데요. 네. 지금 이 방송통신 이 관련한 부분만 해도 협상을 쭉 진행을 하다가 그리고 아주 강론까지 들어가서 요것만 잘 하면은 타결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다가도 다시 원안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야 간의 협상을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정말 실질적인 재량권을 좀 주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권 분립 국가인데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권을 좀 주시면 좋겠다고 보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약속하신 바가 국회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야당과 항상 대화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 이제 조직 개편이 여야와 그리고 대통령께서 함께 이렇게 다루는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그 협상팀에게 재량권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보니까 네. 어떤 가이드라인 정치가 아니다. 우리가 재량권을 갖고 어느 정도 양보할 건 양보를 하고 있고 1.1핵도 못 고친다고 하는 그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유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비보도 부문과 보도 부문으로 좀 나눠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재량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상황인데 이제 그 협상이 진행 중에 청와대에서 지금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을 통해서 그 여야 대표 회동을 제기를 하고 또 오늘 또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인 지금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그 국회에서 진행되는 그 부분에 대한 재량권이라든지 대화 정치의 이 물꼬를 좀 더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거부를 했잖아요. 그 거부한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회동을 제안해서 일단 거부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회동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실무적인 협상을 이렇게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뭐 남겨놓고 그럼 여야 그러면은 회동으로 넘기자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좀 더 실질적인 그 사전 협의가 좀 있고 보통의 경우는 여야 이 협상 특히 야당 대표와 대통령과 함께 회동하는 건 큰일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시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주 실무적인,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IPTV 부분에 있어서 보도 부분은 어떻게 하고 비보도 부분은 어떻게 하고 아주 강론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하게는 실무적인 협상이 좀 마무리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하게 좀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 이 야당 대표와 회동하는 것이 사전에 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야당 대표 회동을 제안을 하게 된 거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그 야당 대표와의 회동. 얘기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절차상에 있어서도. 절차상에 어떤 문제도 좀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지. 우리가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그 국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 또 미창부에 대한 상당한 또 의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정말 같이 함께 뜻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뜻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4대강 국정조사 실시와 상설특검 도입과 연계를 해서요. 지금 네네. 이렇게 정보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하는 잠정 합의문을 좀 마련해 가고 있다. 지금 이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뭐 들은 소식이 없습니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공론화가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가요? 저희로서는 일단은 이제 최대한도로 우리들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분명한 거고요. 네, 4대강 국정조사 실시와 상설특검 도입과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계속 안 하시고. 그 부분은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여야 협상 대표단으로 들어가 있는 당사자가 아니고 저는 이제 방송의 통신 관련한 이 방송통신위원회 정부조직법 개편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언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이 이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니까요. 제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일각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빼고요. 그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처부터 좀 통과시키자. 이른바 분리처리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야당 내에서도 뭐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좀 됐다. 이런 타협론이 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일부 합의 처리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좀 해법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결론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는 그 해법을 빨리 도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분리 처리는 저희가 먼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만 좀 더 협의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당에서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선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조금 더 여당이, 진실하게 협상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지금 굉장히 이제 가장 자꾸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지난 5년간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이 훼손되어 오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방송의 이 공공성이라든지 독립성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법부의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자꾸 ICT 산업 진흥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은 사실은 ICT 전체 산업에 아주 극히 일부 뭐 굳이 얘기한다면 3% 정도밖에 안 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방송과 ICT 산업을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거는 솔직한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솔직한 좀 더 진실하게 협상하고 우리를 같이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풀린다고 봅니다. 그 지난주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회찬법을 대표 발의하셨죠? 네, 이게 어떤 내용이고요? 또 왜 개정이 필요한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노회찬 의원이 2005년도 8월에 법사 이전에 삼성이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고, 또 이것을 동시에 홈피에 게재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통비법 위반으로, 그리고 명예훼손 위반으로 해서, 통비법 위반으로 지금, 벌써 13년이니까 8년째 끌고 온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일명 이제 떡값 검사 사건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노회찬 위원께서 지금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건 개요는 저희가 다 알기 때문에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화의 당사자 몰래 대화를 엿듣는 도청을 금지하는 법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청을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도청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 처벌에 대한 아무런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는 그 도청의 내용을 우연히 듣고 공개해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다 하더라도 지금 예. 현행법상으로는 당사자는 도청을 했기 때문에 도청을 해서 그 받은 내용을 도청을 통해서 입수한 그 내용을 누설했기 때문에 10년 네.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과 전혀 부합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도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라 할지라도 그 내용 공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네. 라고 하면 처벌에 예외를 두자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군요. 법으로 얘기하면은 위법성 그 조각 사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처벌에 예외를 두자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제가 이번에 그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회찬법입니다. 예. 그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지금 3.1절 특사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는데요. 그 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의지나 결단이 좀 중요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나 좀 결단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금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3.1절 특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의지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예, 또 언제든지 또 대통령께서 뜻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면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네.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하실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그 서울 노원병에 지금 안철수 전 교수가 출마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노회찬 전 의원이 소속된 진보정의당은 후보를 내려다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유감을 즉각 표명을 했고요. 지금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좀 부산 쪽으로 출마하셨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그런 소회는 좀 듭니다. 네. 어느 분이요? 출마를 지금 말씀하셨죠? 안철수 교수께서 네네. 네, 부산 쪽으로 좀 출마하셨으면, 출마하겠다라고 발표하셨으면 하는, 네. 그랬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회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안철수. 민주당 차원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입장 정리를 하거나 토론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만약에 그 안철수 전 교수가 당선이 된다면 그 정치권 네. 지각 변동과 아울러서 또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인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뭐 예단하기는 아직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대통령과 견줄 또 야권의 강력한 존재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건데 이러면은 이제 뭐 그 야권발 어떤 정계 개편의 뭐 시도다. 그럴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뭐 정치 평론가들도 그렇고.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지 간에 저희 민주통합당이 이제 제일 야당이고. 예. 또, 저희가 또 중요한 국정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로서는 좀 그런 자존감을 좀 가지고. 예. 이제, 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대선 패배 이후에. 예. 스스로 좀 자숙하고, 국민들 앞에 좀 겸허하게 다시 한번 뚜벅뚜벅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일이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이었습니다.